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안다는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결국 이게 제 직업이 되었습니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명예? 돈? 전 이 둘보다는 자신이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떡볶이집을 한다고 해서 절대 돈 못 버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다 보니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배우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샌드위치 집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샌드위치 집은 80년대 이민 온 한인 부부였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의 맛집으로 소문나 사랑받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샌드위치 집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 유명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들이 한인 부부를 위해 명예 훈장과 같은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선물했고 또 그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성금을 모금해 전달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보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파고들다 보면 돈, 명예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명예를 쫓아서 내 평생 직장을 구한다는 생각보단 내가 잘하는 걸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살면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과 명예까지 내 것이 된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전 오늘 순하디 순한 사람이 무력에 휘말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려 한 파렴치한이 누군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정말 못하는 거 없이 다 잘했는데 공부만 젬병이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그리 썩 좋지 않았고 부모님은 오빠 뒷바라지 한다고 전 안중에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자꾸 공부보단 노는 일에 빠져들었고 제겐 식구보단 친구들이 더 소중했죠. 야, 진수미! 이따 땡땡이 치고 시내 나갈래? 나야 좋지. 야, 누구누구 가는데? 랄라고의 재민이 알지? 재민이랑 재민이 친구랑. 야, 무슨 쌍쌍 파티냐? 그냥 우리끼리 놀자. 넌 친구가 돼가지고 베프 마음도 몰라주냐? 내가 재민이한테 작업 거는 거 너 알잖아. 그럼 둘이 알아서 해. 넌 관심 없음. 그럼 비장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떡볶이 6인분 쏜다. 뭐? 떡볶이? 전 떡볶이의 떡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떡볶이 사랑이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애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전 떡볶이 때문에 친구의 연애 작전에 같이 투입이 되고 말았죠. 진수미! 박진주! 둘이 또 어디 갔어? 어? 우리는 선생님의 눈을 피해 후다닥 땡땡이를 쳤고 우리가 애용하는 개구멍으로 학교를 탈출했습니다. 살 좀 빼야겠어. 이제 여기 나오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과자 좀 작작 드셔. 참네. 야, 네가 떡볶이 먹는 거랑 내가 과자 먹는 거랑 뭐가 틀리냐? 둘 다 살찌는 건 똑같은데. 야, 과자랑 떡볶이는 급이 다르지. 떡볶이는 말이야, 일단 떡이 중요해. 쌀떡, 너 알지? 길게 쭉 뺀 쌀떡에다가 어묵을 아주 많이 넣어야 해. 그리고 고추장 소스는 나만의 비법이라 알려줄 수 없고 소스를 넣기 전에 재료를 기름에 달달 볶아야 해. 그리고 그만해라. 네 떡볶이 레시피 1000번은 들은 것 같다. 듣기만 해도 배불러. 원래 매운 음식을 좋아했고 그중 떡볶이는 저의 최애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친구 따라 땡땡이까지 치게 됐죠. 야, 재민이 어디가 좋냐? 난 아무리 봐도 좋은 구석이 없던데. 너 정말 우리 재민이 자꾸 욕할래? 얼굴, 키, 그리고 외모밖에 없잖아. 성격도 뭐 별로고. 내가 보기엔 너 혼자 짝사랑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재민이한테 고백하려고. 오늘? 응.
더 이상 희망 고문 받기 싫어. 오늘은 꼭 고백해서 재민이를 내 남자로 만들 거야. 그래, 꼭 성공하길 빈다. 근데 너 떡볶이 6인분 알지? 안다, 알아. 속고만 살았나. 참, 그리고 재민이 친구도 같이 오니까 적당히 장단 맞춰줘. 됐고요. 난 떡볶이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런 거 강요하지 마. 전 떡볶이에 홀려 친구를 따라갔고 의도치 않게 2대2로 떡볶이집에서 마주하게 되었죠. 친구 짝사랑남의 친구도 같이 왔습니다. 오랜만. 너 화장했냐? 티나? 완전. 근데 그 여드름을 좀 어떻게 해라. 무슨 멍게도 아니고. 멍게에다 밀가루 발라놓은 것 같다. 안 그러냐? 야, 말이 좀 심하다. 맞잖아. 저런 놈이 도대체 뭐가 좋다고 지 돈 써가면서 만나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 정재민, 너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한 거 몰라? 넌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쏘리. 일단 시키자. 나 배 엄청 고파. 오늘 네가 쏘는 거지? 응, 너 좋아하는 거 다 시켜. 친구는 눈물이 고인 채 웃으며 그 자식에게 정말 간이라도 내줄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전 짜증이 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로 다 시켰죠. 야, 오늘 진주가 나 떡볶이 사주려고 여기 온 거야. 메뉴 초이스는 내가 한다. 알겠냐? 뭐 여기 음식이 다 거기서 거기지. 네 맘대로 해라. 내 돈 내는 거 아니니까. 제 메뉴는 오직 떡볶이였죠. 그리고 그날따라 열이 받아서 매운 단계 최고 단계로 시켰습니다. 요것들 당해보라는 식으로 말이죠. 어우, 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매워? 왜? 난 맛만 좋은데? 야, 이건 좀 심하다. 난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런데 가만히 앉아 매운 떡볶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는 재민이 친구. 맵기 최고 단계는 이 동네에서 절 따라올 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강자를 만난 겁니다. 야, 멍게. 아니, 박진주. 우리 쿨피스 먹으러 나가자. 다 입안에서 불날 것 같아. 그래. 야, 너 먹고 가? 나 땀 때문에 화장 다 지워지겠어. 나 먼저 간다? 그렇게 친구는 짝사랑남이랑 떡볶이를 먹자마자 주랭랑을 쳤고 저는 떡볶이에 홀릭돼 일면식도 없는 친구의 친구랑 떡볶이를 먹게 됐죠. 너 떡볶이 되게 잘 먹는다. 응, 나 떡볶이 킬러야. 특히 매운 건 더 좋지. 나도인데. 나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야. 진짜? 전 떡볶이에 진심인 사람을 만나면 일단 호감형이라고 생각해왔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나의 떡볶이 동지를 만나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너 매운데 참고 먹는 거지? 아니, 난 고춧가루 없는 음식은 별로. 특히 매운 거 아니면 더 별로. 야, 너 되게 괜찮다. 너도. 우린 그렇게 떡볶이집에서 눈이 맞아 친구와 애인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전 일찌감치 공부는 아니라는 생각에 중학교만 졸업하고 제 갈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너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할 거 아니냐?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 졸업장 없는 사람이 어딨어? 언제부터 관심이래? 시간 낭비입니다요. 나 그리고 취업했어. 너 진짜 왜 이래? 오빠가 잘 돼야 우리 집이 잘 되지. 원래 될 놈한테 완전 몰빵해주는 게 현명한 거야. 너 돈 때문에 그러냐? 솔직히 아니란 말은 못해. 지질이 궁상으로 살긴 싫어. 그리고 내 꿈은 확실히 정해져 있고. 이거사, 중학교 졸업장으로 어딜 취업을 해, 하길. 떡볶이집. 뭐? 우리 동네에서 줄 서서 먹는다는 떡볶이집 알지? 나 거기 취업했어. 레시피 배워서 나도 떡볶이집 장사할 거야. 야, 너 미쳤어? 오빠, 현실을 좀 직시해.
난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싶다고. 오빠는 공부를 잘하니 그걸 하시고, 난 나만의 떡볶이를 개발해서 큰 부자가 될 거야. 아이고, 머리야. 아유. 아버지, 어머니, 그만 포기하세요. 학교에서 맨날 꼴찌는 도맡아서 하는 제가 무슨 공부입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학교 가. 알았어? 제 성격은 어릴 때부터 똥꼬집 중에 왕똥꼬집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한테 지는 걸 못 참았고 늘 당당하게 살았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좀처럼 넘기 힘든 산이다는 느낌이 들었죠. 야, 너 대단하다. 떡볶이집? 대박. 내가 현명한 거야. 그리고 난 우리 오빠가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갔으면 좋겠어. 나도 거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너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응, 난 공부만 아니면 뭐든 할 수 있어. 참, 너 공부 잘한다며? 진주가 그러던데? 그냥 그렇지. 난 네 오빠가 부럽다. 부모님의 여동생까지 지원해주니 얼마나 든든하겠어? 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감지덕지야. 사실 정우는 고아였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선 아르바이트에 공부에 엄청 열심히 살았죠. 저도 고등학교 입학을 하긴 했지만 출석 일수가 턱없이 부족해 결국 정학을 당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이야기했잖아! 나 떡볶이 장사할 거라고! 그놈의 떡볶이. 고등학교 졸업은 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 이게 도대체 뭐야! 이왕 벌어진 일이고 자꾸 이러면 나 확 나가버릴 거야. 나가! 나가! 전 진짜 아버지 말대로 그 길로 집을 나왔고 떡볶이집 사장님 도움으로 가게 한켠에 있는 작은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수미야, 그래도 고등학교는 꼭 졸업해야 해. 난 네가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고 이걸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보여서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공부도 안 하고 이럴 거면 더 이상 못 도와줘. 사장님, 딱 1년만요. 딱 1년만 저 보시고 결정해주세요. 제가 사장님만큼 떡볶이를 못 만들면 그땐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학교 갈게요. 네? 사장님. 아휴, 참. 결국 전 1년이란 시간 동안 떡볶이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사장님께 인정을 받아 3년 만에 2호점을 운영해보라는 권유를 받게 됐습니다. 정말 코딱지만한 가게였지만 저만의 레시피로 떡볶이집을 운영하게 됐다는 기쁨에 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고등학교에서 늘 1등을 차지했지만 등록금 때문에 결국 대학을 포기했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가게로 찾아와 신세한탄을 했죠. 그럼 이거 네 거야? 아니, 사장님이 그냥 잠시 맡아서 해보라고 했어. 근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돼. 사장님 떡볶이 메뉴는 잘 팔리는데 내 메뉴는 찾는 사람이 없네. 랄라 치즈 떡볶이? 응, 온갖 치즈를 다 써봤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월급 받아서 치즈 사는데 돈 다 쓴다니까? 나도 너 따라서 떡볶이 장사나 해볼까? 뭐? 네가? 아서라 범생아. 돈 좀 모아서 대학 갈 생각이나 해. 네가 좀 도와줘. 너랑 있으면 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걔가 뭐라고? 네가 뭐긴 뭐야. 내 여친이지. 뭐? 우리 말만 안 했지. 서로한테 좋은 감정 있지 않아? 말하고 싶었어. 나 너 좋아한다고. 야, 유정우, 너 농담하냐? 아니, 진심이야. 사실 저도 정우를 만나면서 이성적인 이끌림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막상 받으니 혼란스럽기도 했고 또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사장님의 월급을 받으며 2호점을 잘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게는 점점 장사도 잘 됐고 제 메뉴도 손님들한테 인정받기 시작했죠.
자기야, 우리 이번 달 매출이야. 대박이지? 다 자기 메뉴 덕분이지. 이게 다 우리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은 금물. 사장님한테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우리도 돈 모아서 매장 인수하면 되지. 그래도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레시피도 네가 개발했잖아. 자기야, 나 사장님 도움 없었으면 이런 거 꿈도 못 꿨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접어둬. 언젠가 우리도 우리 가게가 생길 거야. 저희는 배달도 시작했고 매출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의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한 뒤 정식 부부가 됐습니다. 자기야, 배달 시작하니까 매출이 또 늘었네? 자기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얼마 전에 배달 갔는데. 아니, 고등학교 동창 집이더라고. 아는 척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나도 아는 척 했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했지. 근데 그 자식 나보다 공부 못했거든. 근데 회계사가 됐더라고. 와, 완전 공부 못했었는데. 장가도 잘 가서 집도 아주 으리으리하더라고. 참, 인생이 웃겨. 우리처럼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은 희망 하나 보이질 않는데 그 자식은 매일매일 더 나은 삶을 꿈꾸더라고. 내가 보기엔 지금도 엄청 행복해 보이던데. 사실 남편은 학창 시절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호사였죠. 하지만 고아에다가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다 보니 꿈에 다가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죠. 전 그런 남편을 보면서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각보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죠. 자기야, 내가 해줄게. 뭘? 당신 변호사 내가 만들어줄게. 뭐? 배달은 알바 하나 쓰면 되고 당신은 이제부터 변호사가 되겠다는 마음 갖고 열심히 공부해. 뒷바라지는 내가 다 할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알았지? 자기야. 나도 변호사 와이프 돼서 사모님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당연하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공부머리는 없어도 변호사 되려면 뭐뭐 해야 하는지는 잘 압니다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일단 해봐. 자기는 아주 잘할 거야. 당신 믿어. 고마워, 자기야. 고맙단 이야긴 변호사 되고 나서 하자고. 그때 남편의 나이는 20대 중반에 다다를 때였습니다. 전 열심히 일했고 남편은 오직 변호사가 될 거라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공부했죠. 제가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남편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은 법대에 진학한 후에 대학에 가서도 늘 독서실에서 살다시피 했고 일주일에 두세 번 옷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올 뿐 남편에겐 오직 공부뿐이었습니다. 힘들지? 아니, 내 인생에 있어서 요즘이 제일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하고 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뭘? 참, 내일 사장님이 매장으로 오기로 하셨어. 왜? 우리 보고 나가달래?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나가라고 하면 큰일인데. 걱정 마. 그런 말은 안 하실 거야. 요즘 매출은 어때? 똑같지? 내려가진 않고 늘 유지하고 있어. 그런데 재료비에 인건비에 나가는 돈이 많아서 아주 조금 힘들어. 그래도 괜찮아. 운영 시간을 좀 늘리면 어떨까? 8시에서 10시로. 요즘 떡볶이 야식으로도 먹고 술안주로도 많이 먹던데. 우리 학교 앞 떡볶이집은 24시간이더라고. 아니면 이참에 24시간 해보는 건 어때? 나 혼자서 하는 거라 가능할까? 참,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보는 거지. 남편은 집에 오면 늘 돈 이야기와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까 그 말만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힘들진 않는지 관심이 없었죠. 한편으론 서운했지만 지금 우리 형편도 그렇고 남편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로스쿨까지 진학하려고 준비 중이어서 전 그냥 남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미가 이제 사장 티가 나네. 장사도 아주 잘 된다며? 다 사장님 덕분이죠. 안 그래도 랄라치즈 떡볶이가 우리 동네에서도 대박이야. 하여튼 우리 수미가 복덩이야, 복덩이. 근데 정우는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 아, 그게 사장님. 사실은 전 사장님께 남편이 대학에 다닌다는 이야기와 변호사가 되려고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많이 힘들겠구나. 아니에요. 저도 남편이 변호사 되면 좋죠. 그런데 수미야, 네가 떡볶이 팔아서 남편 변호사 만드는 것 듣기엔 참 좋지. 그런데 남자 마음이라는 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가 알던 정우의 모습이 변할지도 몰라. 아니, 설마요.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하지만 내 말은 남편 너무 믿지 말고 네 주머니도 챙기란 말이야. 여자는 자고로 딴 주머니도 차고 있어야 큰일 생길 때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네, 그럴게요. 에휴, 네가 이렇게 착해서 복을 받는가 보다. 네? 여기 2호점. 이제 네가 정식 사장해라. 이거 인수하라고. 네? 정말요? 어머, 아직 그런데 사장님, 제가 지금 돈 모은 게 별로 없어서. 네. 우리 가게 이렇게 키워놨으니 네가 인수할 자격 충분해. 자, 진수미 이름으로 이 가게 명의 이전해라. 사장님. 아이고, 이제 같은 사장끼리 왜 이래, 진 사장.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내가 당부하마. 이제 2호점이랑 간판 떼고 네 이름 걸고 장사해라. 그리고 절대 정우한테는 가게가 자리 잡힐 때까지 네가 이 가게 주인 된 거 말하지 말고. 내 말 알겠지? 그래도 남편이 들으면 엄청 좋아할 건데. 에휴,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은 내 말 들어.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내 조건은 그거다. 알겠지? 네, 사장님. 사장님,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 그렇게 진짜 사장님이 됐고 제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사장님이 신신당부를 하셔서 남편이 변호사가 되면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게 간판이 바뀌었네?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우리더러 나가라고 하지? 아니, 그냥 가게 이름 좀 바꾸자고 하셔서 그거 의논하러 오셨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나가란 소리 안 해서 천만 다행이야. 아, 참 자기야. 나 이번 달에 등록금 나오는 달인 거 알지? 아, 벌써 그렇게 됐나? 지난번처럼 깜빡하고 미루지 말고 기간 내에 내야 해. 알았지? 응, 알겠어. 아우, 어깨야. 하루 종일 독서실에 있었더니 삭신이 다 쑤셔. 나 나가서 마사지 좀 받고 올게. 돈 좀. 어? 어. 나도 집에 안마의자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사우나도 좀 하고 안마도 받고 올게. 그래, 푹 쉬고 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힘든 거란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고 서빙하고 장보고 여자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을 저는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마사지는커녕 목욕탕도 잘 가질 못했고 삭신이 쑤셔도 파스를 붙여가며 일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야, 너 파스 좀 그만 발라.
머리가 지끈거려 죽겠어. 아파서 그래.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좀 해. 그리고 너 몸매가 이게 뭐냐? 네 나이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여. 내가 가꿀 시간이 어딨어. 장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 사람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뭐 하겠어. 네가 마음을 고쳐야지. 에휴, 나 오늘은 그냥 친구 집에서 잘게. 파스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도 나빴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 신경 쓰게 안 해야지 하는 마음에 전 하고 싶은 말도 꾹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을 보면서 떡볶이집 사장님 말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수미야, 네가 떡볶이 팔아서 남편 변호사 만드는 거 듣기엔 참 좋지. 그런데 남자 마음이라는 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가 알던 정우의 모습이 변할지도 몰라. 남편이 변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은 자꾸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로스쿨에 진학했고 10년 만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거 꿈 아니지? 당신 정말 변호사 된 거 맞아? 당연하지.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10년 동안 정말. 전 남편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말하면 눈물이 너무 나면 어쩌나 행복의 겨운 걱정을 했죠. 하지만 10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했어. 내 꿈을 이룬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 어, 당연하지. 당신 정말 대단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좋은 로펌에 취업해야지. 면접 보러 갈 데가 몇 군데 생겼어. 나 양복 좋은 걸로 하나 맞춰야 하는데. 이번 주에 시간 내서 백화점 좀 가자. 그래야지. 누구보다 이 순간을 기다려온 건 남편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남편이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멋진 변호사가 되는 꿈. 더할 나위 없이 기쁠 줄 알았는데 저는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힘으로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떡볶이 팔아서 뒷바라지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남편. 정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가져가라고 하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모처럼 남편과의 외출이라 전 아주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었죠. 비록 유행이 지난 거지만. 하지만 남편은 제 모습을 보더니 막말을 했습니다. 야, 이게 언제적 옷인데. 너 이 옷밖에 없어? 내가 옷 살 돈이 어딨어. 살 시간도 없었고. 아휴, 너랑 나랑 같이 다니면 내가 한참 어린 남동생인 줄 알겠다. 그냥 돈 줘. 나 혼자 갔다 올게. 왜 같이 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게. 싫다고. 그리고 하루라도 더 벌어야지. 오늘 오전에 이렇게 가게 문 닫으면 매상 떨어지는 거 몰라? 그냥 돈이나 줘, 빨리.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서러움이 폭발했고 전 그냥 남편에게 카드만 주고 다시 앞치마를 맸습니다. 넌 앞치마가 제일 잘 어울려. 가단도 충분하지? 로펌 면접 보는데 명품은 사 입어야지. 수고해. 나 갔다 올게. 정말 저게 남편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도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고생을 하며 사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오전 장사를 하는 내내 제 휴대폰으로 카드 사용 내역이 문자로 날아오는 소리에 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뭘 한 건지 너무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백화점에서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고 전 문자를 보자마자 경악을 했죠. 전 4천 원도 함부로 못 쓰는데 400만 원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술 마셨어? 로스쿨 동기들이랑. 넌 그런 거 없지? 무슨 양복값이 400만 원이나 해. 참,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네.
요새 명품 양복값이 그 정도면 싼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형편에 400만 원 양복이 말이 돼? 그냥 평범한 거 사 입어도 되잖아. 꼭 명품 양복을 입어야 취업되는 게 아니잖아. 아이씨, 진짜! 야, 너 남자가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꼭 초를 쳐야겠어? 그리고 내 동기들은 장모들이 변호사 됐다고 차 뽑아줘, 집 사줘. 양복도 아주 최고급으로 사줬다더라. 근데 너는 나한테 고작 400만 원짜리 양복 사주고 생색을 내냐? 어? 당신 정말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1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건 생각 안 나? 야, 솔직히 너도 변호사 와이프 소리 듣고 싶댔잖아. 네 한 달 매출이 내 하루 근무 수당이랑 맞먹을걸? 그리고 뒷바라지? 야, 나도 배 쫄쫄 굶어가면서 공부했어. 집이 편하게라나, 씨. 좁아 터진 집구석에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씨. 아무리 술을 마셨다지만 어떻게 저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전 이 고통을 언제까지 인내하며 참아야 할지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음날 전 장사 준비를 하러 매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커피 2잔을 사들고 매장으로 온 겁니다. 정말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어젠 내가 심했지? 미안해. 취중 진담이라고 속마음 다 풀어내니까 후련해? 자기야, 왜 그래? 됐어. 나 바빠. 내가 잘못했어, 응? 자기야, 얼른 가. 나 장사해야 돼. 나 용서해 주는 거지? 몰라. 용서해 주는 거다. 자, 커피 마셔. 그동안 공부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았겠다고 생각하니 커피 한 잔에 얼었던 마음도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건넨 달콤한 커피는 남편의 작전이었습니다. 나 차 좀 리스할까 하는데 이리저리 면접 보러 다니면 차가 필요해서. 리스? 그거 매달 비용 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좀 저렴한 걸로 해. 차가 굴러만 다니면 됐지. 비싼 건 필요 없잖아. 수미야, 그래도 내가 변호사인데 경차 타고 다닐 순 없잖아. 일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중에 비용만 좀 처리해줘. 취업되면 당신 돈 신경 안 쓰게 해줄 테니까. 결국 남편은 외제차를 리스해서 면접을 보러 다녔고 저는 매달 남편이 쓰는 돈 때문에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매달 남편이 쓴 카드 청구 내역이 날아오면 전 정말 식은땀이 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남편은 대형 로펌에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나 다음 주 출근이야. 당신, 내가 다니는 로펌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알아? 연봉만 어마어마하다고. 이야, 그러면 나 이제 2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어? 뭐 그렇겠지? 그리고 차는 어떻게 할까? 리스를 할까? 아니면 살까? 차? 리스 차 타니까 내 차도 아닌 것 같고 경비를 따져봤을 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즘 할부 프로그램 좋아서 그렇게 부담 안 될 거야. 그래, 우리 이제 같이 버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은 결국 외제차 타고 취직한 로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가 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가게 쪽방에서 안 지내고 우리 집도 생길 거고, 저도 주말엔 한 번씩 쉬면서 남편과 여행도 다닐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변호사가 되고 난 후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수입이 없는 한 달은 정말 남편의 사치 때문에 돈을 빌릴 정도였으니까요. 수미야, 무슨 일 있어? 갑자기 돈 이야기를 다 하고. 제가 좀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요. 다음 달에 바로 드릴게요. 너 무슨 일이 있지? 어?
아직 남편이 월급을 안 받아서요. 아니, 이제껏 네가 뒷바라지 다 했지? 그 물건이 10원 한 장이라도 벌었어? 듣자 하니 정말 그놈 안 되겠구나. 사장님, 나 못 빌려준다. 그리고 지가 쓴 돈 지보고 갚으라 해. 네가 빌리는 거면 1000만 번 빌려주지. 근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너만 힘들어져, 이거사. 떡볶이집 사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맞지만 저는 남편이 자리를 좀 잡고 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왔어? 나 할 말 있는데. 나도 할 말 있어. 당신 먼저 할래? 아니, 당신 먼저 해. 그래, 그럴게. 우리 이혼하자. 이혼? 전 무슨 개뼈다귀 먹는 소린가 하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앞에 이혼 서류를 아주 당당하게 내밀고는 그 얄미운 입으로 이야기를 했죠. 조용히 끝내자.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유가 수준이 안 맞잖아. 수준? 야, 솔직히 마누라가 떡볶이집 한다고 하면 내가 뭐가 되니? 그리고 나는 자꾸 올라가는데 넌 떡볶이집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떡볶이만 파는데 우리가 계속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야, 너 진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말 할 줄 알았어. 난 너한테 분명히 동의를 구하고 10년 동안 공부했어. 그리고 너도 좋았잖아. 남편이 변호사 된다고 했을 때 그 기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그런 기분을 느끼겠어? 안 그래? 난 네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나한테는 단 10원도 쓰지 않았어. 하지만 너한테는 정말 다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어. 내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네가 변호사가 된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을 한 거야. 근데 뭐 수준? 넌 인간도 아니야. 10년 동안 거짓말만 늘어놓고 내 인생을 망쳐놨다고! 야, 너도 나 속였잖아! 너 이 가게 네 거 된 지 좀 됐더라? 너 왜 말 안 했어? 어? 처음에 이 가게 차릴 때 나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거 몰라? 제3분할 확실히 하자. 이 가게 팔아서 반반으로 나누고 이혼해. 너 정말 돌았구나. 정신 차려야 할 건 너야. 가게 팔아서 돈을 챙기던가 아니면 소송으로 가던가. 너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으로 돈 다 쓸걸? 이 가게 네 거 아니야. 내 지분도 있다는 거 명심해.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고 전 너무 억울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평생 입어보지도 못할 명품 양복에 외제차에 그리고 이제는 제 가게까지 빼앗으려는 하이에나 같은 놈. 법이란 건 하나도 모르는 저에게 남편의 말은 협박처럼 들렸죠.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장사는 해야겠고 제 이름으로 된 카드를 남편이 다 썼기 때문에 매일 카드사의 빚독촉에 시달렸죠. 진수미 씨? 아니 이제 결제일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카드값이 입금이 안 됐어요. 자꾸 미루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다음 주 안으로 돈 넣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쓴 돈도 아닌데 왜 내가 죄송해야 하는지 억울함에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갑자기 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내놓으셨다고요? 여기 가게 보러 오신 분들입니다. 아니요, 전 가게 내놓은 적 없어요. 남편분이 빨리 팔아달라고 매일 전화하셨어요. 혹시 모르셨어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주방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 인생을 망쳐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제 모든 걸 빼앗아 가려고 하다니. 정말 그 인간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안 팔아요. 나가요. 나가! 아니, 한쪽은 팔아달라고 난리고 한쪽은 팔지 말라고 난리고. 아유,
남편이랑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전 당장 그 인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미쳤어? 그러니까 조용히 해결하자고 했잖아. 그 가게 내 소유도 된다고, 어? 너 그리고 부동산에 뭐라고 한 거야? 수준하고는. 네가 그렇게 미친년처럼 날뛴다고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 내일 사람 불러서 가게 짐 다 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안 돼. 안 된다고. 때문에 내가 빚진 카드값이 얼만 줄 알아? 어? 그것 때문에라도 이 가게 없으면 안 돼.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카드값 얼만데? 금액 문자로 보내. 바로 입금해 줄 테니까. 뭐? 너 돈 없다며. 근데 돈이 어디서 생긴 거야? 너는 모르는 게 있단다. 카드값 당장 갚아줄 테니까 문자 보내고 나 바쁘니까 끊어. 지가 필요할 땐 저한테 빌빌거리던 놈이 갑자기 카드값을 모조리 갚아준다니 전 뭔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의 말대로 진짜 트럭이 가게 앞에 도착했고 가게 물건을 다 빼내갔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저희도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아유, 근데 알바는 왜 안 와? 아이, 바빠 죽겠구만. 전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울면서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쳐 전 정신을 완전히 놔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 지난주에 내가 이삿짐 날라줬는데? 또 이사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 강남 오피스텔 살잖아요. 강남 오피스텔? 그날 기억나요. 자기 와이프가 사준 시계가 4~5개 됐나? 엄청 좋은 거 많던데. 조심히 옮기라고 아니면 고소할 거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혹시 동생? 그 인간의 호적상 와이프는 나뿐인데 다른 와이프라니. 알고 보니 이 인간이 변호사가 된 후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 패대기를 치고 싶었지만 일단 나중을 위해 남편의 더러운 사생활을 좀 더 파헤쳐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알아봤어? 응. 아직 재민이랑 연락하더라고. 근데 수미야,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이제껏 정말 참고 또 참았어. 그런데 이젠 아니야. 그 인간 박살낼 거야. 그 와이프란 여자가 목펌 대표 딸이래. 그때 그 새끼가 지는 돌싱이고 전처는 죽었다고 했대. 사별했다고 울고 짜고 여자 앞에서 쇼를 했나 봐. 그래서 여자가 그 새끼 연기에 반해서 결혼 준비한다고 하더라. 미친 새끼. 내가 죽었다고? 솔직히 그 인간이 변호사가 된 후 제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인간에게 저는 돈 버는 기계일 뿐이었죠. 전 당장 그 자식의 로펌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잃을 것도 없고 이 자식의 민낯을 까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야, 유정우 나와! 로펌 사무실 한가운데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전 그 인간을 불러내야 했습니다. 야씨,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기? 내가 잘 알지. 내가 10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너 꽂아준 데잖아. 아니야? 저기 경비, 이 여자 끌어내세요.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가 날 모른다고? 이래도 네가 날 몰라? 전 준비해온 사진을 뿌렸습니다. 연애 시절 사진과 웨딩 사진까지. 그리고 이 인간이 떡볶이 배달을 했던 사진도 모두 로펌 사무실에 뿌렸죠. 뭐야? 이거 유정우야? 이게 무슨 난리야? 아, 제가 만나고 싶은 분이 오셨군요. 당신 누구야? 누군데 행패를 부려?
경비! 당장 끌고 나가! 대표님, 이 로펌은 사기꾼도 뽑나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를 죽었다고 뻥치고 대표님 따님이랑 유정우가 결혼을 한다네요? 중졸인 제가 생각해도 이건 명백한 사기인데 안 그런가요? 뭐? 자네,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아버님. 아버님 같은 소리 하네. 야, 고아 주제에 네가 아버지를 알아? 어? 고, 고아라고? 자네 부모님 미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이 여자 미친 여자예요. 잠깐 어릴 때 장난으로 만났는데 제가 변호사가 되니까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완전 돌았다고요. 이렇게 결혼식까지 했는데도? 자기야. 이거저거 사달라고 꼬리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빠, 저 결혼 안 해요. 그리고 저 인간 고소할 거예요. 사기꾼 새끼. 감히 누굴 속여? 로펌 대표 딸은 명품 가방으로 남편 얼굴에 어퍼컷을 날렸고 가방에 뭐가 있었는지 남편은 볼때기에 피가 주르륵 흘렀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이래저래 명품 하는구나 생각했죠. 야, 이제 뭔가 수준이 맞지 않니? 네 수준은 딱 여기까지야. 이 사기꾼 새끼야. 전 그렇게 로펌 직원들이 모두 알도록 다음날 회사 게시판에 그 인간에 대해 적었고 결국 그 인간은 로펌에서 쫓겨나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저는 그 인간이 다녔던 로펌의 도움으로 이혼을 아주 조용히 마무리했고 제 가게까지 지킬 수 있었죠. 대한민국 바닥이 워낙 좁다 보니 로펌 대표가 그 인간에 대해서 소문을 쫙 내서 더 이상 변호사로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제 가게로 꼬질꼬질한 한 남자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했더니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야,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어? 자기야, 나 좀 살려주라, 어? 나 완전 거지야. 고소당하고 회사도 잘리고 돈도 한 푼 없어. 자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좋았잖아. 행복했잖아. 너나 그랬지. 난 너랑 살면서 완전 지옥이었어. 빨리 나가. 곧 손님들 올 시간이야. 다시 한 번만 예정을 생각해서, 응? 아, 그래, 예정. 너 좋아하는 거 내가 줄게. 자, 이거나 처먹고 꺼져. 전 최고 매운 단계의 떡볶이를 그 인간 얼굴에다 부었고 죽는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 인간은 도망쳐버렸습니다. 그게 10년을 바쳐 사랑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이혼 후 저는 더 열심히 살았고 새로운 메뉴 개발로 지금은 체인점을 낸 떡볶이집 사장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진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 뭐가 중요한지 판단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전 남편처럼 저렇게 멍청한 짓은 안 할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다 보면 학벌도 명예도 돈도 아무것도 아닌 최고의 행복을 갖게 될 테니까요.